let's get to the here and now. Why Nick Foles? Why go turn to him now, Jeff? Yeah, listen, we were not making enough plays offensively, and I've told everybody this is not just a Matt Ryan issue, but again, we have to find a way to make those plays, and whether that's pushing the ball down the field more because you're having safeties play at 7 and 8 yards, and it affects the way you can run it. We've done a good job of establishing the run, being able to do that. But you and I both know, without explosive plays in the NFL, you're not beating many teams. It's hard to have sustained drives, drive after drive, and a defense just playing bend but don't break, knowing that at some point you're going to make a mistake, right? That's just the way that the NFL goes. And so, I told Nick, he comes in, give us something, right, down the field, or give us a spark, and finding a way to get these guys motivated to make those type of plays. I felt like Nick had done a good job. This is, as I'm watching him get the scout team, made some really good throws down the field. And so we had that conversation, and that's why I made the move. Okay.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6주차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een having that conversation about not making the big mistakes and things like that for a couple weeks now. The offense goes out and you get a penalty from one of your key guys on the first series, end up in 2nd and 22 or whatever. What's that say about kind of the message getting through and guys kind of not doing the things that you've been talking about for 3 weeks? Yeah, that's going to be a quick answer to an incredibly terrible, long question. Just continue to stay consistent and focus on improvement. 첫 번째 경기는 빌스 대 시카고입니다. 빌스 -9, 시카고 +9의 라인을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버팔로 빌스는 저번 주 이 디비전 라이벌인 마이애미 돌핀스를 상대로 본인들 오펜스의 힘으로 스스로 경기를 승리하는데 거머쥐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첫 번째 맞대결에서 이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패했지만 두 번째 맞대결에서 플레이오프가 다가온 현재 오히려 돌핀스를 잡아내는 데 성공을 하면서 다음번에 우리가 만나도 이 돌핀스라는 팀을 상대로 더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그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한 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카고 베어스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NFC 최고의 팀을 상대로 전반전에 젤런 헐츠를 상대로 2개의 인터셉션을 가져오는데 성공을 하면서 일종의 자신감은 얻어왔을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어쨌든 이글스라는 팀에 비하면 현재 시카고 베어스는 분명히 부족한 팀이고, 결국 마지막 터치다운, 이글스가 사실상 가비지 타임에 조금 집중력을 잃어버리면서 쉽게 내준 터치다운을 제외하자면 시카고 베어스는 어쨌든 커버를 하지 못하는 패배를 당했을 팀이었습니다. 물론 이번 경기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결국 계속된 승리를 통해서 1번 시드를 확정 지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카고 베어스를 상대로 저는 빌스가 굉장히 총력전을 벌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시카고 베어스도 물론 젊은 선수들의 성장, 저스틴 필즈를 비롯해서 선수들의 그런 활약 그리고 성장이 현재 필요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저는 9의 라인은 꽤 크지 않나 싶어요. 물론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이 분명 저번 주 이글스를 상대로도 마지막 터치다운을 해내지 못했다면 결국 커버를 해내지 못했을 팀이긴 하지만 +9,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언제든지 어떠한 팀들 상대로도 활약을 펼칠 수 있다는 요소를 생각한다면 저는 빌스전도 일종의 이글스전처럼 마지막 4쿼터에 1, 2, 3쿼터는 시카고 베어스가 계속해서 좀 버팔로 빌스를 상대로 압도를 당하여도 결국 4쿼터에 어느 정도의 점수 차이를 극복해내면서 9의 라인을 커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빌스의 -9 커버가 아닌 시카고의 +9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올리언 세인츠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브라운스가 홈팀 현재 -3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세인츠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죠. 어쨌든 본인들의 디비전 라이벌들과 동률이고 1등인 현재 템파베이 벅스와 단 한 경기 차에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뉴올리언 세인츠는 아직도 디비전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이 브라운스전을 상대로 정말 본인들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고 처절한 그런 경기가 펼쳐질 것입니다. 반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은 사실상 불가능하더라도 본인들의 그런 내년 시즌 미래를 위해서 이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냐, 본인의 폼을 되찾을 수 있느냐, 그러한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저력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팬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하지만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리시버에서의 부상자가 많아요. 뭐 자비스 랜드리 그리고 크리스 올라베 이 본인들의 리시빙진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명의 리시버가 아웃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앤디 달튼이라는 쿼터백이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뭐 마일스 게럿을 비롯해서 이들의 패스러셔들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반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결국 똑같아요. 본인들의 이 닉첩을 비롯한 러싱 어택 그리고 스크린 패스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전진하고 야드를 전진하고 본인들의 오펜스 템포를 살린 다음 드션 왓슨에게 있어서 패스의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 본인들이 계속 지난 3주간 추구했던 것을 뉴올리언 세인츠에게도 보여줄 것이에요. 한 가지 올 시즌 뉴올리언 세인츠의 디펜스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점은 이들의 지난 시즌까지 리그 최고의 런 디펜스였던 부분이 올 시즌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저번 주 애틀란타 팔콘스를 상대로도 러싱 야드를 무려 200야드나 거의 허용하는 수준을 선보였고, 결국 뭐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러싱 스킴, 러싱 오펜시브 라인의 블락킹, 거기에 닉첩을 비롯한 이들의 런닝백까지 저는 막아내기는 충분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들의 러싱 게임이 만약 성공이 잘 되고 드라이브를 전진시킬 수 있다면 결국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에게 충분히 기회가 저는 생겨질 것이라고 봅니다. 드션 왓슨은 분명 뭐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점진적으로 본인의 폼을 스스로 끌어올리고 있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의 눈에는 그게 충분히 보이고, 어느 경기에서 뭐 터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뭐 올 시즌 드션 왓슨이 뭐 복귀 무대를 충분히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가진 현재의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저는 드션 왓슨이라는 쿼터백이 매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쿼터백 프렌들리한 오펜스 시스템 하에서 저는 드션 왓슨에게 충분히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뭐 세컨더리나 이들의 디펜스를 공략할 만한 순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라는 팀을 상대로 다른 팀들이 쉽게 간과하지 못한다는 점은 뭐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경기의 방향이 터프하고 피지컬한 유형의 게임으로 간다면 뉴올리언 세인츠 선수들의 마인드셋은 좀 달라요. 너무나도 강력하고 뭐 프레스하고 공격적인 그런 성향을 선수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이러한 라인 싸움에 있어서 좀 압도를 당하는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닉첩을 믿어요. 그냥 브라운스의 러싱 게임은 그래도 충분히 세인츠의 디펜스를 뚫어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의 -3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뉴올리언 세인츠도 분명 현재 디비전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치겠지만 제 생각에 지금 이렇게 부상자가 많고 좀 불확실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올 시즌 뉴올리언 세인츠는 이러한 중요한 경기에서는 잘 믿지 못하겠습니다. 거기다 과연 앤디 달튼이라는 쿼터백이 사실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준 적이 있을까? 단순히 뭐 뉴올리언 세인츠, 시카고 베어스 그런 모습을 떠나서 신시내티 벵갈스 시절의 모습을 떠올려도 말이죠.
그런 모습이 잘 생각나진 않기 때문에 저는 브라운스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휴스턴 텍산스 그리고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디비전 맞대결입니다. 타이탄스가 현재 마이너스 5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경기는 뭐 현재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잭슨빌 제기어스가 뉴욕 제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현재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휴스턴 텍산스를 상대로 1승 12패 1무라는 현재 리그 최하위 팀인 텍산스를 상대로 분명히 좋은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테네시 타이탄스예요. 그러나 저번 주 우리는 테네시 타이탄스 그리고 뭐 저저번 주 그리고 뭐 3주 전 계속해서 이 팀이 부상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경기에서도 뭐 주전 센터인 벤 존스가 아웃이고 뭐 주전 가드인 네이트 데이비스도 아웃이고 그리고 주전 쿼터백인 라이언 테너힐이 지금 아웃이 확정된 상황, 뭐 코너백인 크리스찬 펄튼도 또 아웃이고 뭐 테렌스 미첼도 아웃이고 그냥 너무나도 부상자가 많아요. 이 테네시 타이탄스라는 팀은 정말 뭐 부상의 대명사인 팀이 뭐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올 시즌 정말 부상의 대명사는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이지 않나 싶어요. 이들은 온갖 부상 속에서도 뭐 백업이든 선발이든 어떠한 선수가 부상을 당해도 본인들만의 그러한 승리 방법을 아는 팀이었고 부상자가 가득한 이 팀을 이끄는 과정에 있어서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찬사를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부상자가 너무나도 많고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환경 속에서 이 팀은 한계를 맞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텍산스와의 경기는 충분히 업셋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휴스턴 텍산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을 할 것이고요. 지난 뭐 휴스턴 이 테네시 타이탄스가 선전을 거듭하는 그 이유는 결국 데릭 헨리라는 이 러닝백이 결국 오펜스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본인들의 디펜스가 강력해요. 뭐 부상자가 가득해도 본인들의 뭐 디펜스 스킨, 플레이콜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몇몇 뛰어난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테네시 타이탄스의 디펜스는 분명 리그 상위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렇지만 오펜스, 특히 패싱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단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채워준 것이 바로 데릭 헨리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는 레드존 상황에서의 오펜스 집중력이 굉장히 좋은데 물론 레드존을 몇 번 진입하지 못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그 이유는 뭐 다른 팀들 캔자스 시티나 뭐 필라델피아나 뭐 버팔로나 뭐 이러한 팀들 다른 팀들이 추구하던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뭐 다양한 플레이콜 뭐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처럼 뭐 어떠한 플레이가 나올지 모른다 디펜스 혼란시킨다 이러한 요소가 아니라 테네시 타이탄스가 레드존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데릭 헨리였어요. 데릭 헨리에게 그냥 공을 주면 알아서 터치다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기에 오펜스가 전진할 수 있었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최소한의 득점을 이들은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는 결국 이 본인들의 이 패싱 블락은 부족하지만 러싱 블락을 잘 진행하였던 벤 존스와 네이트 데이비스라는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 2명이 핵심이 아웃이 된 상황이에요. 저는 물론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이 뭐 디펜시브 라인의 강점을 가진 팀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테네시 타이탄스 본인들이 더욱 좀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잘 찾지 못하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휴스턴 텍산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시애틀 시옥스 그리고 캔자스 시티 칩스입니다. 칩스가 현재 홈에서 마이너스 9.5의 굉장히 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애틀 시옥스는 뭐 최근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뭐 최근에 캐롤라이나 팬터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를 상대로 2연패를 당하면서 그리고 최근 5경기로 좀 확장하자면 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지금 플레이오프 탈락 위기에 사실상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칩스를 상대로 이번 경기를 지면 사실상 거의 와일드카드 진출에 실패한다고 봐도 무방이 아닌 상황인데요. 반면 캔자스시티 칩스도 물론 오펜스에서 패트릭 마홈스는
그냥 저는 확정적인 MVP라고 생각이 들어요. 젤런 헐츠가 현재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 속에서 패트릭 마홈스가 올 시즌 MVP의 활약, 그리고 MVP의 뭐 스탯 이런 것을 기록한 상황 속에서 칩스의 오펜스는 정말 리그 최고의 오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칩스도 계속해서 본인들의 디펜스, 특히 세컨더리에 대한 부분이 좀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를 많이 범하면서 과연 이 팀이 1대1 상황에서의 믿음직스러운 그런 커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인가, 좀 더 집중력이 필요하고 좀 더 한 경기 하나의 그런 페널티가 중요한 순간 속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모습을 이들의 세컨더리가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믿음이 현재 생긴 상황인데요. 일단 마이너스 9.5의 라인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시애틀 시옥스도 지금 5할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고, 또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칩스의 세컨더리를 공략하지 못할 것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뭐 DK 맥칼프를 비롯해서 이들의 리시버들은 좋은 활약을 보여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경기 타일러 로켓이라는 넘버원 타겟이, 지노 스미스의 넘버원 타겟이 현재 부상으로 아웃이 된 상황이고, 결국 칩스는 DK 맥칼프라는 이 리시버를 좀 더 집중 견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결국 지노 스미스가 물론 뭐 스크램블도 하고 때때로 뭐 과감한 썰드다운 스로우들을 통해서 좀 야드를 전진하더라도 이 레드존 상황에서의 그런 득점력이 저는 이번 경기 시애틀 시옥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시애틀 시옥스는 분명 현재 리그 최하위의 디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분명히 시즌 초반, 시즌 중반까지도 이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는 사실 그렇게 뛰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 팀은 턴오버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연패 속에서 이들의 디펜스는 하나의 턴오버도 가져오지 못하고 있어요. 패트릭 마홈스가 뭐 최근에 뭐 턴오버를 많이 범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시애틀 시옥스의 디펜스가 자신있게 마홈스를 상대로 턴오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좀 불확실한 상황이고, 뭐 테릭 올렌이라는 이 루키 코너백을 제외하자면 마홈스를 공략해내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라인이긴 하지만 칩스의 마이너스 9.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와의 대결인데요. 바이킹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3.5의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네소타 바이킹스는 저번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뭐 인디애나 콜츠에게 전반전 뭐 완벽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또 후반전에 뭐 본인들의 손으로 경기를 역전하는 데 성공을 하면서 뭐 리그의 역사를 쓴 뭐 팀 중 하나로 현재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뭐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바이킹스라는 팀은 분명히 그러한 승리에 대해서 뭐 축하를 하거나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치열한 경기 속에서 본인들의 손으로 뭐 스스로 뭐 그러한 엄청난 명경기를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박수 쳐줄만 해요. 그렇지만 저번 주 인디애나 콜츠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유형은 전반전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완벽히 엉망인 모습을 보였고, 후반전 인디애나 콜츠가 완벽히 엉망인 모습을 보이면서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역전을 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뭐 후반전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디애나 콜츠가 엉망이었고, 그만큼 전반전에 인디애나 콜츠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전반전 엉망이었어요. 즉 바이킹스라는 팀은 분명히 뭐 역사를 쓰는 그런 역전을 거두긴 했지만 오히려 본인들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해야 하고 본인들이 좀 더 나아가야 할, 앞으로 플레이오프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뉴욕 자이언츠의 경우에는 이 굉장히 중요했던 와일드카드 한 장을 두고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경기에서 본인들의 손으로 뭐 승리를 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물론 뭐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 오심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폴스다운까지 몰린 상황 속에서도 워싱턴 커맨더스를 상대로 승리를 지켜내었고, 또 본인들이 뭐
최소한의 득점을 거두는 데 성공을 하면서 본인들만의 방법을 통해 승리를 거두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한 방법의 이면에는 결국 뭐 세쿠안 바클리를 통한 러싱 게임,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뭐 에드 도나텔 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최근 뭐 그전에 고집하던 이 투 하이 커버리지를 베이스로 한 스킴을 좀 더 비중을 줄이고 뭐 원 하이 커버리지 그리고 블리츠도 일정 부분 사용하면서 맨 커버리지를 사용하면서 뭐 인디애나 콜츠전에 커버리지에 변화를 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코치는 너무나도 그러한 투 하이 커버리지를 사랑하는 코치이고, 뉴욕 자이언츠는 오케이 상대팀의 디펜스가 무조건 후방에 2명이 있으면 무조건 러싱을 선택하는 팀이에요. 그것이 세쿠안 바클리든 그것이 데니얼 존스든 러싱을 선택하는 팀이고 꽤 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자이언츠가 이 바이킹스를 상대로 충분히 러싱 게임을 통해서 전진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번 주 데니얼 존스에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러싱 게임을 통해 오펜스를 이끌어 가지만 결국 패싱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패싱이 이 순간에 사용이 된다면 더욱더 효율적인 결과물들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시키기 위해선 패싱을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되는 상황 속에 있었지만 데니얼 존스는 분명 그러한 책임감에 있어서 잘 충족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현재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 물론 이들의 뭐 양 엣지 러셔들이 충분히 강력한 선수들이지만 뉴욕 자이언츠는 분명 현재 좋은 젊은 이 루키 태클들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데니얼 존스와 이 세쿠안 바클리의 이들의 오펜스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를 상대로 조금은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반면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저번 주에 뭐 보여주었지만 결국 뭐 저스틴 제퍼슨이나 이러한 리시버들의 그런 활약이 좀 부족하고 다른 리시버가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러한 필요함이 느껴질 때 이들은 뭐 KJ 오스본이 저번 주 굉장한 활약을 펼치면서 뭐 역전을 성공하기도 하였고, 이들의 리시빙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신뢰를 현재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결국 계속해서 맨 커버리지를 고집하는 팀이고, 본인들의 그런 디펜스의 모토가 결국 끊임없이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고 혼란시키고 본인들의 손으로 상대 오펜스의 플레이를 끊어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킹스의 리시버들에게 1대1 찬스가 많이 벌어질 것이고, 저는 그러한 점에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리시버들이 충분히 본인들의 플레이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 마틴 데일 코치의 이 다양한 그런 커버리지 이런 블리츠 전략 속에서 컬크 커즌스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치냐, 본인만의 리듬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커즌스는 분명 뭐 올 시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별한 경기에서도 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쿼터백은 사실이지만 상대 디펜스가 결국 상대 오펜스의 리듬을 빼앗는 데 중점적으로 목적을 두고 이 게임 플랜을 진행하는 팀이라면 저는 커즌스는 약간 고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미네소타 바이킹스가 이 리시버들의 1대1 능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커즌스도 빠른 프로세싱, 뭐 빠른 뭐 딥볼을 계속해서 던짐으로써 애초에 처음부터 바이킹스의 이 디펜스를 잘 공략한다면 다른 얘기가 펼쳐지겠지만, 만약 첫 템포부터 바이킹스 디펜스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저는 커즌스가 계속 고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자이언츠의 플러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뉴욕 자이언츠가 분명 현재 NFC 뭐 와일드카드, 두 번째 와일드카드를 타낼 팀으로서 가장 확률이 높은 팀인 건 또 사실이고, 그리고 이들은 어쨌든 본인들만의 그런 승리 방법을 어떻게든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자이언츠로 마음이 기우네요. 자이언츠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신시내티 벵갈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벵갈스가 원정 경기 마이너스 3.5에 현재 페이보릿인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이 라인을 보고 벵갈스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뭐 저번주 템파베이 벅스와의 라인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신시내티 벵갈스는 가장 왕성적인 팀들 중에 한 팀이에요. 이들의 뭐 디펜스, 이 아나루모 코치가 이끄는 이 벵갈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터프하고 피지컬하고 굉장히 유연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에요. 템파베이 벅스의 상대로 전반전, 후반전 굉장히 다른 완벽한 모습을 뭐 보여줄 그런 활약들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목격을 하셨을 거고요. 또 조버로우가 이끄는 이들의 오펜스, 물론 시즌 초반에 이들의 뭐 오펜시브 라인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문제점을 겪기도 했지만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나아지고 있고 이들의 리시버들 자말 체이스가 결국 건강을 회복하는 상황 속에서 뭐 타일러 보이드, 뭐 티 히긴스 언제든지 이들의 리시버들은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조버로우는 굉장히 잘 안 보이는,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이지만 어쨌든 작년보다 더욱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괴물 쿼터백이에요. 그리고 뭐 조믹슨이 현재 부상으로 지지부진한 시즌 속에서 뭐 사마제 피라인이라는 런닝백이 새롭게 활약을 보여주기도 있고요. 굉장히 밸런스 있는 팀이에요. 어쩌면 캔자스 시티 칩스보다 더, 어쩌면 버팔로 빌스보다 더욱 AFC 이 리그에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팀이고, 반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우에는 물론 빌 벨리책 감독이 이끌고 뭐 스페셜 팀이나 디펜스나 저력이 있는 팀인 것은 사실이지만 맥 존스와 이들의 뭐 맷 패트리샤, 플레이 콜링 이러한 오펜스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적이 되어 있는 팀과의 경기에서 벵갈스가 마이너스 3.5밖에 받지 못했다? 사실 굉장히 의아해요. 저는 최소 이 경기는 마이너스 4.5는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뭐 벵갈스의 이 오라인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는 뭐 좋은 패스러셔 맷 주던가 그리고 조시 우체라는 새로운 슈퍼스타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 패스러셔가 있으면서 조버로우를 충분히 압박해낼 수 있는 디펜스를 가진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다가 뭐 최근 이 카일 더거라는 세이프티는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보여주면서 굉장한 활약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펜스에서의 그러한 생산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경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상대 디펜스가 어떻든 돌파구를 찾아내는 조버로우와 달리 현재 페이트리어츠와 맥 존스는 상대가 조금이라도 타이트하면 본인들이 아예 길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맥 존스라는 쿼터백은 현재 좀 본인에게 기대했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코치를 탓하고 뭐 대놓고 뭐 퍽이라고 뭐 단어를 연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면서 어느 정도 물론 중재가 되었고 결국 모두가 프로이고 모두가 결국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고 그런 팀으로서 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맥 존스라는 쿼터백에 대해서 좀 리더로서 아쉬운 모습을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트리어츠의 이들의 디펜스가 이들의 패싱 게임이 과연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기 때문에 저는 신시내티 벵갈스의 마이너스 3.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경기인데요. 이제 원정팀인 라이온스가 마이너스 2.5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라인도 굉장히 좀 의아한 라인 중에 하나죠. 분명히 현재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이 NFC 디비전 최고의 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분명 뭐 좋은 디펜스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뭐 5승 9패 그리고 이들의 쿼터백에 대한 불안함 좀 확실히 믿기 힘든 팀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온스는 마이너스 2.5에 라인을 현재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정도밖에. 먼저 캐롤라이나의 경우에는 최근 뭐 3경기를 뛰고 있는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조금은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현재 오펜스에서 좀 눈여겨볼 점은 오히려 크리스찬 맥카프리라는 런닝백이 팀을 떠나게 된 이후 이들은 본인들의 오펜스 아이덴티티를 되찾았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은 크리스찬 맥카프리의 탓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맥카프리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 이적하면서 뭐 스크리미지 야드 전체 1등을 기록하면서 런닝백들 중에서 굉장히 좋은 선수임을 지금 현재 리그에 증명을 해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맥카프리가 본인들의 팀에 있을 땐 활약이 두드러지 못하다가 오히려 나가면서 맥카프리도 터지고 본인들의 러싱 게임도 잘 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 이 부분은 저는 일단 팬터스가 특히 벤 메가두라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가 일단 런닝백 맞춤 이런 오펜스 스킴을 잘 짜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히려 이 코치는 한 명의 특급 런닝백이 아닌 다른 이 런닝백 커미티를 통해서 운영을 할 때 상대 디펜스가 조금은 러싱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졌을 때 오히려 더 좋은 플레이를 디자인할 수 있는 코치이고, 뭐 특별히 뭐 누구를 써라 이러한 중압감을 좀 덜어진 현재 상황 속에서 벤 메가두는 더욱더 쿼터백에게 괜찮은 좋은 그런 오펜스 플레이 콜링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오펜스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팬터스의 디펜스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경쟁력 있는 모습을 팬터스가 최근 보여주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뭐 베가스에서는 조금 높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결국 라이온스를 상대로 마이너스 2.5의 라인을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도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반드시 앞으로 남은 디비전 2경기를 생각한다면 모두 원정 경기이고, 이번 홈에서 라이온스를 만난 이번 경기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들의 힘으로, 본인들의 스스로 이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진출을 노리기 위해서는 약팀인 이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반드시 승리를 거두어야 하는 라이온스이고, 이들의 이 디펜스는 점점 시즌이 올라갈수록 더욱더 좋은 발전을 거두고 있고, 이들의 뭐 저번 주 경기를 확정짓는, 승리를 확정짓는 터치다운 장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폴스 다운 상황에서의 뭐 와이리크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 콜들을 선보이면서 어쨌든 그 공격성을 현재 상대 디펜스가 잘 예측해내지 못하고 잘 막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라이온스의 마이너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현재 공수 모든 라인에서 이 디트로이트의 라이온스의 라인은 분명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트렌치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애틀랜타 팔콘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의 대결입니다. 레이븐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7.5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두 팀은 색깔이 비슷한 팀이죠. 언제든지 어느 팀을 상대로 이 러싱 어택을 성공시킬 수 있는 팀. 현재 두 팀 모두 뭐 쿼터백의 그런 패싱 플레이가 제한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싱을 통해서 필드골을 통해서 좋은 키커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승리를 그런 추구하는 팀인데, 어쨌든 팔콘스에 비해서 레이븐스는 더 좋은, 더 강한 디펜스를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경기도 결국 브라운스와의 경기처럼 마찬가지지만 필드골 경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터치다운 하나 이상의 마이너스 7.5라는 라인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어요. 저는 애틀랜타 팔콘스의 플러스 7.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워싱턴 커맨더스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의 대결입니다. 나이너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7이라는 큰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뭐 이들의 뭐 좋은 런게임이 뭐 뉴욕 자이언츠를 상대로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디펜스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펜스의 득점에 대한 부진으로 결국 승리를 거두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 테일러 하이니키라는 쿼터백의 그런 한계성, 다득점을 요구하기에는 하이니키는 분명 무리인 쿼터백이다. 때로 투지 있고, 그리고 이 4쿼터의 컴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쿼터백인 것은 사실이지만, 만약 다득점 유형의 게임으로 펼쳐졌을 때 경기의 양상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이 유형의 쿼터백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저번 주의 경기였어요. 저는 나이너스의
오펜스, 현재 뭐 브록 퍼디가 이끄는 오펜스는 결국 이들의 플레이 메이커들이 질비한 이들의 오펜스를 통해서 어느 팀을 상대로도 사실 전진은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터치다운으로까지 연결이 되느냐는 결국 브록 퍼디에 대한 아직은 불확실한 믿음이 있긴 하지만 언제든 크리스찬 맥카프리, 뭐 디보 사뮤엘, 그리고 브랜든 아이육, 조지 키럴, 그리고 뭐 카일 유스책, 거기다 새롭게 뭐 등장한 주한 제임스까지 이들의 리시버진, 그리고 이들이 가진 특기들을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카일 셔나한의 존재 때문에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계속해서 전진을 하고 있고, 브록 퍼디라는 쿼터백 스스로는 분명 힘이 들고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카일 셔나한이 디자인하는, 그리고 이들의 플레이메이커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플레이들을 보고 있으면 나이너스는 어떤 방법이라도, 어떤 상대라도 브록 퍼디를 통해서도 이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들게끔 하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나이너스가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 저번 주 세쿠안 발클리라는 이 런닝백을 결국 경기가 좀 더 진행이 되면서 후반 갈수록 이 선수를 막는데 힘들어 하였고, 디펜스의 뭐 체력적인 문제, 그리고 디펜스의 결국 투 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상대의 이 러싱 어택을 온전히 프론트 세븐으로만 막기에는 조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 뭐 조나단 알렌은 프로볼에도 뽑히고, 뭐 데론 페인, 뭐 몬테즈 스웨, 정말 좋은 선수들이 있지만 이들의 라인베커들이 조금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는 결국 상대 라인베커를 잡아먹는 유형의 선수들이 질비해요. 뭐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비롯해서 조지 키르를 비롯해서 미스매치업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팀입니다. 그러한 팀을 상대로 저는 조금은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고전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 경기도 만약에 테일러 하이니키가 잘 뭐 따라잡는다면 결국 터치다운 하나의 결과물로 경기가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결국 쫓는 것은 결국 또 한 번 하이니키가 쫓게 되지 않을까 싶고, 뭐 7점 차든 8점 차든 저는 나이너스의 디펜스의 스탑으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홈팀인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번 주 뭐 최고의 경기 중 하나로 예상이 되었었죠.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그 팀의 라이벌인 댈러스 카우보이스와의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좀 김이 빠지게 젤런 헐츠, 필라델피아의 주전 쿼터백이 부상으로 경기에 빠짐으로써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5 현재 라인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젤런 헐츠가 부상이 아니었다면 어쨌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뭐 -1이든 -2든 페이보릿이 예상이 되었던 경기였죠. 결국 이들이 6주 차에 이미 한번 만났을 때에는 그때는 젤런 헐츠 vs 쿠퍼 러시였다면 이번 경기는 아예 또 상반된 가드너 민슈 vs 덱 프레스컷의 경기가 현재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가드너 민슈라는 쿼터백이에요. 민슈는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백업 쿼터백 중 가장 높은 티어의 선수이지 않나 싶어요. 가드너 민슈는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다른 백업 쿼터백들과 어느 정도 구별되는 레벨이지 않나 싶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라는 굉장히 뛰어난 오펜시브 라인,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리시버들과 현재 함께하는 상황 속에서 민슈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플레이의 레벨은 당연히 그가 보여주었던 뭐 잭슨빌에서의 모습, 이러한 것보다 어쩌면 더 높은 고점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머니가, 이 돈의 흐름은 좀 더 이글스 쪽으로 많이 흐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의 1차전 경기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는
상대 디펜스인 이 카우보이스의 디펜스가 소극적일 땐 더욱 강하고 공격적일 땐 이글스가 분명히 고전을 했습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결국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뭐 든든하든 결국 카우보이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프레셔들은 그것들을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젤런 헐츠도 그날 경기에서 몇 번의 일방적인 그런 프레셔들을 많이 허용을 당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몇몇 리듬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백업 쿼터백인 가드너 민슈에게 있어서 댈러스의 디펜스가 추구해야 할 것은 이들의 1대1 상황에서의 리시버들과의 경합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더 프레스하게 좀 더 공격적인 그러한 커버리지를 펼치는 대신 계속해서 민슈를 포켓 안에서 압박을 해내야 하는 그러한 디펜스의 플랜을 가져오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반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스는 정반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번 에피소드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프레스컷에 대한 본인의 이런 전적인 책임과 뭐 전적인 잘못은 아닙니다만 결국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는 최근 턴오버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쿼터백 본인의 온연한 책임은 아니지만 이 오펜스의 전체적인 책임으로 뭐 경기당 2개의 턴오버를 계속해서 뭐 범하는 상황 속에서 이글스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좀 더 수동적이고 좀 더 스테릭한 모습 속에서 상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오펜스가 스스로 이 자책골을 넣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이 이글스의 디펜스가 그러한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단지 그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뭐 턴오버로 연결시키는 그런 집중력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경기입니다. 또한 어쨌든 이 프레스컷이라는 쿼터백은 블리츠 상황에서 그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쿼터백으로 뭐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굉장히 특수한 강점을 가진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글스는 이 경기 뭐 맨커버리지 블리츠를 좀 자제하고 본인들이 잘하는 뭐 투하이 커버리지를 바탕으로 해서 댈러스 오펜스의 실수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 경기는 이글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가드너 민슈라는 이 굉장히 불확실한 요소, 모두가 좋아하는 이 선수의 캐릭터, 뭐 정말 화제를 몰고 다니는 선수이긴 하지만 이 선수가 고점을 보여주냐 저점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이 경기는 정말 어떤 점수차가 나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경기예요. 다만 제가 이글스에게 거는 것은 좀 민슈를 좀 더 신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글스라는 팀은 젤런 헐츠 없이도 그냥 본인들의 팀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글스의 플러스 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홈에서 마이너스 3의 현재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는 뭐 저번 주 이 페이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결국 뭐 미라클이 뭐 기적이 일어나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승리를 거두었고,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캐롤라이나 팬터스를 상대로 굉장히 뭐 터프하고 그런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승리를 거두었는데, 스틸러스의 올 시즌 목표는 역시 제 생각에는 이 마이크 텀린 감독 체제 하에서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5할 승률 미만의 기록을 스틸러스는 올 시즌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선 9승 8패, 앞으로 남은 경기 모든 경기를 이겨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 이번 경기 레이더스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찌됐든 쿼터백인 이 케니 피켓이 다시 한번 이 뇌진탕 부상에서 회복이 되면서 선발 쿼터백으로 예상이 되고, 스틸러스도 뭐 최근 이들의 뭐 디펜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어쩌면 레이더스를 상대로 충분히 페이보릿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레이더스는 조금 좋아하는 팀이에요. 일단 챈들러 존스와 그리고 맥스 크로스비, 이 두 명의 엣지 러셔가
정말 엄청난 파괴력을 매 경기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시즌 초에 기대했던 모습을 지금에서야 보여주는 게 물론 아쉽지만 어쨌든 지금에서 이 선수들의 활약을 보는 것이 정말 즐겁고, 또 뭐 디반테 아담스를 비롯해서 데런 홀러가 저번 주에 컴백하면서 바로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도 하였고, 이들의 오펜스에 이 스킬 포지션 선수들이 완전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이 스틸러스의 디펜스를 상대로도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레이더스의 플러스 3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인데요. 돌핀스가 마이너스 4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돌핀스로 가겠습니다. 뭐 그린베이 패커스가 현재 뭐 에런 로저스나 이들의 리시버들이 어쨌든 좀 더 호흡을 맞추고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좀 더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돌핀스의 이 오펜스진은 분명히 막을 수 없는 상대입니다. 투아라는 쿼터백이 뭐 최근 좀 부진을 경험하기도 하긴 했지만,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도 보셨겠지만 투아는 결국 이 찬스를 잘 놓치지 않는 유형의 쿼터백이에요. 그린베이 패커스의 디펜스는 분명 많은 오픈 찬스를 돌핀스에게 허용하지 않을까 싶고, 투아가 그러한 것들을 실수 없이 잘 뭐 메이킹 시켜주기만 한다면 저는 돌핀스에게 충분한 기회가 계속해서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마이애미 돌핀스는 최근 주춤한 모습을 팀 전체적으로 보이긴 했지만, 이 팀은 결국 막강한 파괴력, 이 높은 실링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팀들을 상대로도 하이스코어의 그런 경기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이 앞으로 플레이오프에 있어서 조금은 만나기 싫은 유형의 팀으로 꼽히지 않을까. 저는 마이애미 돌핀스의 마이너스 4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덴버 브론코스 대 LA 램스입니다. 이 경기는 사실 뭐 4승 10패 팀으로서 정말 어느 하나 기대가 되는 경기는 아닌데요. 뭐 기대가 되는 팀들도 아니고, 단지 램스의 부상자가 상당히 많아요. 뭐 우리의 에런 더널드도 뭐 부상으로 아웃이고, 어쩌면 시즌 아웃이 예상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센터인 브라이언 알렌도 아웃, 그리고 뭐 스쿼라닉 리시버도 아웃, 뭐 존 월포드도 아웃, 뭐 베이커 메이필드가 또 나오겠죠. 반면 덴버 브론코스는 어쨌든 최근에 러싱 게임이 살아나면서 뭐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정말 뭐 애매한 경기이고 뭐 포인트를 따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덴버 브론코스로 가겠습니다. 일단 덴버의 경우에는 픽이 없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램스와 좀 더 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저는 덴버 브론코스의 마이너스 2.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템파베이 벅스 대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벅스가 이 카디널스를 상대로 마이너스 6.5라는 굉장히 큰 페이보릿의 라인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재 6승 8패, 이 템파베이라는 팀이 어떤 팀을 상대로 마이너스 6.5의 큰 라인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애리조나 카디널스예요, 상대가. 애리조나는 뭐 저번 주 덴버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굉장히 낮은 좀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물론 벅스는 전반전 이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후반전 벵갈스라는 팀이 다른 전략을 들고 왔을 때 벅스는 또 한 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거기다 뭐 다른 디비전 팀들과 1승의 차이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과연 이 팀이 뭐 플레이오프로서의 좀 손색으로서 어울리는 팀이 맞는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카디널스를 상대로 벅스가, 그리고 톰 브래디가 조금은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JJ 왓이나 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분명 패스러셔서 이 디펜시브 라인맨들은 충분히 강인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이 벅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충분히 압도를 당할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경기는 벅스 입장에서 이렇게 큰 라인을 받고, 그리고 저번 주 이 역전패를 당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본인들이 다시 한번 뭐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만하고
본인들이 디비전 위너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경기, 카디널스라는 약팀을 상대로 충분히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경기이지 않나 싶어요. 저는 벅스의 승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5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일단 벅스의 오펜스에 대해서는 뭐 기대되는 것이 사실 적긴 하지만 벅스의 디펜스가 뭐 저번주 덴버 브론코스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 카디널스의 쿼터백 뭐 맥솔리가 나오든 콜트 맥코이가 나오든 어쨌든 상대 이 백업 쿼터백을 충분히 압박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기회를 얻어낸다면 충분히 터치다운의 기회가 여러 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벅스의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먼데이 나잇 풋볼 경기는 LA 차저스 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콜츠는 뭐 엄청난 승리를 날려버리는 굉장히 어이없고 또 형편없는 그런 팀의 유형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LA 차저스도 뭐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든 꾸역꾸역 이 뭐 승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최근 2경기 이 디펜스의 플랜이 굉장히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전체적인 시즌의 결과물에 있어서 브랜든 스테일리 감독은 분명히 이 팀을 뭐 마이너스가 되는 전력이고 이 팀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분명 안 들어요. 아직까지도. 하지만 최근 2경기 이 디펜스의 퍼포먼스는 분명히 박수를 쳐줘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를 상대로도 저는 이 차저스의 디펜스가 좀 더 선전하는 모습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고 저스틴 허버트가 있다면 뭐 콜츠의 디펜스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차저스의 마이너스 4 커버승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가지 인디애나 콜츠에게 얘기할 만한 것은 결국 제가 시즌 중반에 지적을 했던 거죠. 이 제프 세러데이라는 감독이 새롭게 임시감독으로 부임을 하고 그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결정 내린 것은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샘 엘링거를 다시 벤치로 두고 맷 라이언이라는 베테랑 쿼터백을 선발로 세운 것이었어요. 그 선발로 세운 목적은 결국 단 1승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서 본인이 임시감독으로서 더 좋은 결과물을 당장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입지를 좀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들의 미래를 팔아버린 결정이라고 저는 말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인디애나 콜츠는 1승 4패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1승 4패를 기록하고 저번 주 역사에 남는 역전 패배의 경기를 이끌었어요.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프 세러데이 감독이 남긴 또 하나의 결정은 맷 라이언을 다시 한번 벤치로 두고 샘 엘링거라는 루키 쿼터백을 선발로 세우는 것이 아닌 닉 폴스라는 또 다른 베테랑 쿼터백을 선발로 세우는 결정을 했습니다. 인디애나 콜츠의 올 시즌은 이미 망했어요. 플레이오프 진출은 이미 실패하였고 이들의 올 시즌에 있어서 기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홈팀 팬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가진 시즌, 이 나머지 시즌 인디애나 콜츠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그리고 그 미래는 결국 본인들의 루키 쿼터백, 뭐 샘 엘링거든 이러한 쿼터백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면서 본인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성을 나아갈지를 결정할 수 있는 표본을 만들어내요. 하지만 제프 세러데이 감독은 아직도 본인을 위해서, 본인만을 위해서 팀이 아닌 단독적인 그런 결정으로 팀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그러한 결정으로 닉 폴스라는 또 다른 승리, 이 즉시 승리를 위한 그러한 쿼터백을 다시 한번 선발로 올리는 결정을 하였고 저는 이 결정이 정말 제프 세러데이 감독이 얼마나 스스로 이기적인 감독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결정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임시감독이니까 본인도 성공하고 싶고 본인도 승리가 하나가 더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러한 결정들을 지지하고 승인하고 있는 뭐 크리스 볼라드 GM이나 짐 얼세이 구단주나 정말 인디애나 콜츠가 정말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팀으로 이 프로세스라는 과정 속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들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던 상황이고 물론 닉 폴스라는 쿼터백이 뭐
콜츠의 오펜스에 나와서 뭐 또 깜짝 활약을 펼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인디애나 콜츠는 현재 뭐 라커룸의 그런 신뢰도 잃지 않았을까, 그리고 팬들의 뭐 관심과 사랑도 충분히 잃을 만한 그러한 시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 16주차 픽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모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you got to play to a high standard all the time. And that's the challenge. And I think what people don't really understand is it's not the human condition to be that way. The human condition for everybody is to survive. All right, that's how we all got here. That's how we all started. That's what we all want to do. It wasn't to be the best that you could be or win the championship. That's special. All right, so to get a group of people to be special all the time, in every situation, with all the noise and external factors and all the stuff that's out there, it's a real challenge. And that's why people in the top 10 get beat every week. And that's what we're trying to avoid by having the right psychological disposition to what we have to do to play at a high standard, regardless of what anybody else's circumstances are. Circumstances are.